운행문입니다. 지난 연초에 스케치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조만간 후속편을 만들어야지 생각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운행문은 참 게으릅니다. 이번 스케치 영상은 사람을 스케치하는 영상입니다. 지난번 스케치 영상보다 사람을 그리는 건 더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람 그리기를 쉽게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차일피일 미룬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다른 분들도 잘 설명을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도 보시기에 쉽게 여기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뿐 아니라 다른 분들의 영상도 쉬워 보이려면 많이 연습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영상에서는 연습하는 방법을 소상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스케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좋은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 권해드리는 선의 종류에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린선과 강한선 2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린선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린선 중에서 곡선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린선으로 원이나 타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 곡선을 사람을 스케치할 때 크기를 가늠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확인하시고 일단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큰 원과 작은 원도 그려봅니다. 다양한 크기의 원을 그려보고 타원도 그려보겠습니다. 타원을 세워서도 그려보겠습니다. 나중에 다 쓸모가 있습니다. 이 여린선을 그을 때 종이 바닥에 손의 이 부분이 스치듯 긋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스치듯 선을 그으면서 선의 강도를 조절하게 해줬습니다. 몇 개 그리지도 않았는데 종이에 닿는 C자 부분이 벌써 까매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런 선은 정말 나쁘다고 말씀드렸던 선이 있었습니다. 잔선을 이어 긋듯이 야금야금 긋는 선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런 선을 털선이라고 부르더군요. 곡선도 이런 식으로 긋는 분들이 계신데 발전을 저해하는 선들입니다. 물론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지 몰라서 그렇거나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선들을 사용하는 거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빨리 극복해야 할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하는 길이의 선을 한 번에 긋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주 여리게 긋는 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강하게 선을 긋고 있지만 나만 보일 정도의 선이면 충분합니다. 아주 여린 선을 복선으로 긋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A4 용지를 여러 장 가져다 놓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번처럼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니다. 여린 손으로 사각형을 그려놓고 확신이 서면 모서리 부분에 강한 선을 넣습니다. 밑에 썼던 여린 선과 나중에 올린 강한 선이 어우러져 깊이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털선은 표현의 한계가 아주 많습니다. 더구나 대상을 지엽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리게 될 사람은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상입니다. 좋은 선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람을 그리기에 앞서서 목각 인형을 가지고 몇 가지 연습을 해둘 것이 있습니다. 목각 인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관절을 움직여서 관절 인형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하지만 포즈나 시점을 참고할 때 요긴해서 교재로 많이 사용하는 인형입니다. 이 인형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관절부를 제외하고 15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연습해 두었던 원과 타원으로 크기들을 표시해 둡니다. 대략적인 표시가 끝나면 조금 더 강한 손으로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손들은 직선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선과 선이 만나서 반드시 도형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니, 오히려 강한 선들을 긋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금 전에 그었던 여린 선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그리게 될 실제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과정에서 충실하게 선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걷는 사람의 측면 모습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방금 전의 정면보다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곡선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형태가 겹쳐진 것들을 무시하고 겹친 곡선으로 표시합니다. 동작이 복잡해지면 점점 더 이런 겹침이 많아집니다. 구체화시키는 강한 선에는 선의 앞뒤 관계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 포즈는 선의 겹침은 많지 않은 대신에 시점으로 인해서 형태의 왜곡이 많아졌습니다. 두 팔의 하박 부분과 두 다리의 허벅지 부분의 길이가 짧아 보입니다. 실제 인체 스케치에서는 이런 현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관찰하고 연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에서 연습해둔 선과 목각 인형 실습을 가지고 실제 사람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각 인형에서보다 확실히 복잡하고 역동적인 포즈가 나왔습니다. 목각 인형에서 곡선으로 크기를 표시했던 것처럼 대상을 이렇게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원과 타원들이 엄청 복잡하게 엉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15개의 덩어리를 표시하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꼼꼼하게 파악해 봅니다. 앞에서 파악한 원과 타원으로 크기를 표시해 봅니다.
각 덩어리들이 놓여지는 위치와 방향에 의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형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팔이나 다리 같은 대상은 얇은 타원으로 표시됩니다. 각각 어느 정도 두께의 타원이 적합한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곡선으로 크기를 표시하는 과정이 끝나면 그 곡선을 기반으로 직선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기울기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직선으로 선을 긋습니다. 아직은 곡선보다 조금 강한 정도의 선으로 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지점들이 꼭지점이 됩니다. 그 꼭지점이 정확해지면 정확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선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인물 스케치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의 크기를 어떻게 볼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통과 골반은 원에 가까운 모양으로, 팔과 다리는 타원에 가까운 모양으로 구분해 나갑니다. 가방이 성가시네요. 가방은 아무렇게나 표시합니다. 앞에서 그렸던 등산하는 사람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케치를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무한정 길어졌습니다. 비슷한 몇 개는 아예 버리고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스케치는 빠르게 돌렸습니다. 이것도 버릴까 하다가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다음에 갑자기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 여성분 덕인 줄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스케치입니다.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크기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두 종아리의 길이의 차이와 두 팔의 길이의 차이를 눈여겨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길이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리 파악해 두었던 크기대로 원과 타원의 여린선으로 그어줍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8B 연필입니다. 아주 무르고 진하게 나오는 연필입니다. 힘이 과하게 들어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진한 선이 나와서 많이 조심해서 선을 그어야 하지만 힘 조절을 잘 하면 여린 선부터 강한 선까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힘 조절을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여린 연필보다 조금 무른 연필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과 타원의 기반 위에 다시 직선으로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린 직선으로 대략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지난번 스케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치를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지우개를 사용하시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연필선이 여러 층이 누적되면 스케치에서도 깊이감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용했던 곡선부터 여리게 그은 직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하는 강한 선까지 층을 이루면서 깊이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지워내면 매번 백지에서 시작합니다. 지우개를 사용하면 스케치의 깊이감을 만들어낼 기회를 매번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우개에 너무 의존하면 자신의 연필선을 불신하게 됩니다. 작은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지우개를 사용하면 완전히 정확한 하나의 선이 나올 때까지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의 완전히 정확한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절히 괜찮은 선들과 조금 못난 선들이 적절히 어우러져서 꽤 쓸만한 스케치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틀린 선들은 그 옆에 다른 선들이 보완해주면서 그림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선들을 적절하게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어우러짐을 살피지 못하고 지우는 습관이 생기면 결국 자신의 선을 불신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좋은 선을 쓰는 방법과 복잡한 대상을 관찰해 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린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